여기 그림이 보이시겠지만요. 예전에는 그림을 칡능꿀과 또 그 다음에 덩굴나무, 그것이 서로 칭칭 감아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썼는데, 그 그림이 보니까 저작권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좀 좋은 그런 그 갈등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그림인데, 이거는 칡능꿀도 아니고 등나무도 아닌 것 같은, 약간의 등나무는 있나 모르겠네요. 왜 칡능꿀과 등나무를 얘기하느냐면요. 갈등의 의미가 갈자가 칡갈자예요. 칡능꿀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등나무를 말해요. 이 칡은 왼쪽으로 감는다 그래요. 등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자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학설이 또 다 달라요. 뭐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감는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덩굴식물이니까 감으면서 자라는데, 칡과 등나무가 한 곳에서 서로 감으면서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이거를 풀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엉겨서 감아 올라가서 풀기가 아주 어려운, 난해한, 풀다 보면은 어느 하나를 잘라내거나 끊게 되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인간 사이에서 겪는 서로 간의 어떤 충돌이나 마찰, 서로 간의 생각이나 또는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이나 목표나 기대들이 서로 달라서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엉키다 보니까 풀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풀려고 시다 하다가 보면은 더 엉키는 경험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풀려고 하다가 더 상처받는 경험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은 오늘은 어떻게 풀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풀까 하는 것을 차근차근 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을 푸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 중에서 그냥 책이나 우리가 말해준 어떤 강의나 이것보다도 나는 지금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짚어봐야 내가 갈등을 풀어가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포기하고 바꿔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던 거니까 배워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연구해 온, 또 실험도 해보고 실제 적용도 해보면서 아주 갈등을 푸는 데는 효과가 있더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진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등을 대처해 왔는지를 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갈등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갈등이라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경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감정이, 그전에는 내가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뭐든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말도 참 곱게 나왔는데 왠지 이제 말이 곱게 안 나오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이러면 갈등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최근의 관계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한 개만요. 쭉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올리지 말고 그중 한 사람 하나의 관계만 딱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던지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갈등에 대비해서 그 갈등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자기 나름의 인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인생 시나리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자기 안에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가족이란 이렇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개념도, 인간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이런 개념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다 축적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종합해서 나름으로 내린 결론으로 자기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할 수는 있어도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 안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개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질문하면은 나오기 시작해. 그전에는 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 물어 해가지고, 아,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또는 갈등에 대해서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머리로 공부한 사람은 이럴 거예요. 갈등, 삶의 한 부분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누구나가 겪지. 그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 우리 이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막상 갈등을 경험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불편하다 이럴 때 갈등이 긍정적이라고 여겨지시는지, 아니면은 피해야 될 거, 안 좋은 거, 없을수록 좋은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집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집안이 병들었다는 뜻이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안 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그 공익제보라는 거 있죠, 그죠? 공익제보라는 것은 어떤 조직 안에서 이 조직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내부의 어떤 비리나 내부의 어떤 썩어가는 부분들을 좀 더 고쳐서 조직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가고자 스스로 막 일 고쳐보자고 애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바깥에다 그걸 알리는 것을 우리는 공익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공익제보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죠? 잘 나가고 있는데 긁어서 부실험을 만들고 말이야.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곳에 취직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엄청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과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가진 개념을 알면은, 갈등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런 점을 더 나한테 뭐라 그럴까, 보충을 해서 갈등에 대해서 이런 개념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갈등은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갈등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최근에 겪었던 갈등을 하나 더 올려보시라고 했는데 그 갈등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가족 갈등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걸 물어봤을 때 차분히 대화한다. 그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가 대처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차분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참는지 상대가 내 표정이나 내가 평소에 하는 것과 달라진 걸 보고 나한테 뭐가 있냐 물어보지만은 그냥 피해버리는 건지 없다고 그냥 그렇게 부정을 하는지 그런데 마음은 불편하고 스트레스는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이걸 막 풀어내는지 별것 아닌 것으로 합리화 그렇지 살다 보면 이런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 그냥 막 덮어두려고 합리화를 하는지 아니면 싸움을 거는지 기회가 되면 터뜨려야지 하고 그냥 벼르고 있는지 다른 일로 그냥 막 내가 속 상한 걸 갖다 그냥 다른 일을 가지고 막 터뜨려 가지고 감정을 풀어내는지 자기 나름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자기 나름의 대처 방식 그러고 보니까 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풀고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풀고 또는 이웃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풀고 방법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기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 나를 비난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 뭘 좀 더 배우면 되겠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평가하고 판단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다면은요, 이제 그 다음 순으로 가면은요, 그렇게 대처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대처를 아마 다양한 결과들이 일어날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돼서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정관계로 회복이 되거나 점차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대처를 해봤는데도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은 참고 지낸다. 그런데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줄어든다. 다른 상황에서 쌓인 감정이 겹쳐서 나온다. 이런 것이 그냥 문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만 악화되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냈다 대처를 그렇게 해봤더니만 상처만 점점 커지기도 한다. 뭐 다양한 결과들이 다양한 대상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내가 대처하는 방식이나 수준에 따라서 결과들은 참 다를 겁니다. 만족한 결과를 내가 얻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은 놀랄까요? 예. 갈등을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은요 그렇게 배우게 돼요. 자, 좋은 결과는 뭐냐 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처음에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는 이것이 좋은 결과예요. 이런 결과를 얻어본 경험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몇 번 정도 되는지 손에 꼽아 볼 수 있나요? 갈등을 내 나름으로 대처했을 때. 별로 없어요. 왜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를 또 원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려운 뭐 인수분해가 어떻고 루트가 어떻고 배워봐야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죠? 어려운 그냥 뭐 외국어는 배우고 외국어 몰라도 뭐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 지장 없던데 외국에 나가도 지장 없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맨날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일어나고 어떤 때는 서운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이런 일은 그냥 매일매일 당하는데 왜 그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는 줄 몰라. 수학처럼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으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갈등 그러면은 아하 이런 공식을 적용하니까 잘 풀리더라. 나름의 공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나름의 공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에 맞는 공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힘들어질까봐, 또는 그래서 둘이 관계가 나빠질까봐 말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또 공식이, 거기에 맞는 공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윽박질러서 갈등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풀어지고 너는 그냥 갈등 관계에 머물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질이 뭐죠? 갑질하는 사람은 자기의 갈등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누구한테 다 넘겨놓죠? 그 갑은 을한테 다 넘겨놓는 거죠. 그 을은 또 누구한테 갑질을 할까요? 병에게 갑질을 해요. 그래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모든 짐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것이 집안에서도 생겨요.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갑은 누구예요? 나중에 가정의 갈등을 해결할 때 이것도 우리가 좀 다뤄볼 거예요. 집안의 가족끼리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있다면요 갈등 해결은 참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가족들 안에서는 부부 관계에서는 갑을이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 집안에 갑을이 있다 이러면은 아마 남편이 갑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갈등 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처를 한두 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대처를 안 한다. 그냥 피한다. 참고 산다. 이런 분이 지난번 우리 통계에서 지난주에 보면은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로 나왔어요. 차분하게 말한다도 있었지만은 그냥 참고 산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해보니까 오히려 악화되고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경험을 하니까 아이고 그냥 참는 게 차라리 낫다.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결과를 그냥 지고 사는지를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 가려 그러니까요. 벌써 30분을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집중력이 좀 안 떨어지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이제 몸에 딱 배이신 거예요. 몸 하나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냥 다 들으시는데 잠시 쉬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가려면은 자꾸 조금씩 쉬는 게 좋아요. 그죠? 한 5분 쉬셨다가 지금 33분 정도니까요. 한 38분,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